속보 또 전해드립니다. 이 관련돼서 제가 2분 멘트 나올 거라고 했죠. 한동훈 검사장 나왔습니다. 이동재 수사 그거 조국 수사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 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사실 머리가 되게 좋고 능력이 네. 있는 사람인데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수사를 못 하니까 네. 이런 것만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 저는 멘트 바로 낼 줄 준비해서 알았어요. 바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죠? 그러면 이걸 꼼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좀 한동훈 검사장 페이스북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그러니까 길게 냈을 것 같거든요.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니까 보세요. 수사해야 될 사람 수사를 안 시키니까 범죄인들은 만세. 그리고 본인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검사장이 때마다 SNS나 아니면 좋은 얘기를 이렇게 딱 정리해서 멘트를 치니까 그럼 당하는 건 본인들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수사 안 시키고 있으면 이제 추미애 후보가 무슨 말 하고 또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한동훈 검사장이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한동훈을 스카우트 해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정치권에 여기는 검찰에 계속 있고 싶어 하더라고요, 본인이. 예, 그렇죠. 검찰에 있고 계속 싶어 있고 해요. 싶어 하죠. 명예회복을 하고 싶어 해요. 뭔가 우리 사회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 억울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 검언 요청 안 하는데 검사들이 우리랑 안 놀아주는데 왜 언론이랑 검찰이랑 다 막 무슨 악당처럼 만들어 그런 억울한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기쁘고요. 또 그리고 언론인들 정말 이제 억울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최후의 보루가 법원입니다. 예. 그리고 법원에서는 언론이 또 최후의 보루라고 보루다.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또 이럴 때 위로가 좀 되죠. 고생하시는 거. 이도님은 참 어디서든 참 좋은 그런 멘트를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법원이 그래도 좀 알아주는구나. 채찍 내려오는 거 조금 될 것 없고. 같아. 예, 여러분 저처럼 기쁘신 거 아니면 제가 오버하는 건가요? 저 좋다고 생각하시면 박수를 채팅창에 짝짝짝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문이 좀 길게 나와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도아님 제가 목이 아파서요. 좀 혹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게 예. 저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노안이 저도 있어서 노안임을 좀 저는 숨기려고 글씨가 잘 했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으면 한 문장씩 찾아서 좀 해석을 읽어드려요. 해주십시오. 자, 이 사회에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로서 잘못이 바로잡혀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거짓 선동과 공작, 불법적 권권력,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반 동안 집권 세력과 일부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이 총동원된 검언 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 공작, 불법적 공권력 남용이 철저히 실패했다면서 이것은 조국 수사 등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저는 2번의 압수수색과 독직 폭행, 4차례 인사 보복, 조리 돌림을 당했고 검찰총장은 이 사건을 이유로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를 당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와 무혐의 결정이 났었고 수사팀의 무혐의 의견은 9차례 묵살됐습니다. 무혐의가 혐의가 없다고 9번이나 얘기했는데 9번 묵살된 거예요? 이건 제일 잘 알겠네요, 본인이. 우리 언론 일부 보도를 보면 막 부장검사나 검사들, 수사팀 검사가 전체가 뭐 이성윤 중앙지검장 방에 올라갔었다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9번이나 묵살된 줄은 몰랐네요. 그 뒤에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이제 그 추미애, 최강욱, 황희석, MBC, 소위 제보자 X, 한상혁, 민얼련, 또 유시민, 일부 KBS 관계자들,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등 일부 검사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가 필요한 조치 하겠다고 그러면 무섭지 않을까요? 3억에서 시작해요. 네, 3억에서 시작해요. 그리고 3억. 이게 손해배상하면 또 가압류 가처분도 할 수 있거든요. 재산에 대해서 가처분, 보전처분 잡아놓을 수도 있어서 네. 여기는 한동훈 검사장은 시간이 많잖아요. 이분은 그리고 지금 정치할 생각도 별로 없고 그냥 수사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박범계 장관이 지금 완전 바쁜 부서로 발령 바로 내지 않으면 계속 소송할걸요? 여기 지금 이름 올라간 사람들은 네. 소송당할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최강욱이랑 황희성님은 의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은 대선 국면인데 예, 계속 한상혁도 있어요. 이 방통위원장이죠. 예, 그죠? 그때 이분이 왜 있었냐면 권경희 씨 관련해서 뭐 남겼었던가? 여기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그 건으로.
한상혁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성윤, 이정현, 신성식 막 고검장, 그러니까 서울고검장 이성윤하고 그때 중앙지검장이었죠. 네. 이정현, 신성식 이때 대검 다 뭐 네. 반부패부장이나 대검에 있던 검사장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다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신성식님은 어떤 고발 조치가 들어갔냐면 KBS에 대해서 이제 네, 유출했다고. 구속할 만 이동재는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아서 지명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고발장을 추가로 접수했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 여기는 하겠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 없어, 그죠? 최소 3억씩 와.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이름이 막 구체적으로 또 언급이 되잖아요. 이분들. 의원직은 어떻게 돼요? 3억 정도 이렇게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 민사소송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이제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 사실보다. 아니면 이런 이제 이게 징역형, 금고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근데 그 전에 네. 이 최강욱 이분은 딴 사건 벌써 하고 있잖아요. 많이 있죠. 네. 조국 아들 네, 인턴. 그거 그 위조 사무소 행사랑 뭐 그게 있어가지고 최강욱 의원은 그게 네. 먼저 판결 나겠죠. 뭐. 자, 제가 옛날에 정리한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MBC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했던 X 지모 씨가 추 장관 페이스북 글을 27일에 공유했다. 지 씨는 페이스북에서 어떤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추 장관의 글에는 지 씨와 지 씨 변호인인 황희서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좋아요를 눌렀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굉장히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 아무튼 정리를 했는데 참 신기하네요. 그리고 나서 MBC가 3월 31일 지금부터 MBC의 단독 보도 시작합니다. 금융사기죄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전 신라젠의 대주주 이철씨 측이 MBC에 제보를 해왔습니다. 채널A의 한 법조기자가 신라젠 행사에 강의를 한 적이 있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고 있으면 털어놓으라면서 접촉을 했는데 그 방식이 공포스러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가 시작되면서 검언 유착이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검언 유착 보도라고 정리를 해놨네요. 권언 유착 보도. 권언 유착. 혼자 나만의 세상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해안이 있었던 거네요. 이제 지금은 정언 유착, 권언 유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대체 지금. 왜 무죄였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몰림 당했고 죄를 지지 않았는데 그리고 또 우리 유시민 씨가 이렇게 말했죠. 유튜브에서. 한동훈 씨가 뭐 분명히 검찰이 노무현 재단에 계좌를 들여다봤어요 하면서 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존경하고 또 어느 정도 성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또 해가지고 계좌 들여다 봤다고 했는데 그게 통보가 돼야 될 때가 딱 되니까 통보 없었어요. 안 본 것 같아요. 미안해요. 했지만 얄짤없었죠. 네. 그래서 네. 지금 재판 받잖아요. 또. 그렇죠. 재판 받고요. 그리고 지금 박범계 장관도 생각나지 않으세요? 박범계 장관이 또 네. 이제 저거 얘기하면서 감찰해가지고 한명숙 네. 그죠? 모해 위증 교사 의혹 수사팀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더니 발표한 게 뭐예요? 아무 내용 없다. 징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징계 무혐의 나오고 그 검사 그리고 또 한 명은 불문에 붙였다. 그리고 징계 시효도 지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지금 저는 사실은 뭐 제가 오지랖 넓게 걱정하는 거지만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이나 이 정부에서 장관을 했던 법무부 장관을 했던 조국 전 장관은 지금도 재판을 많이 받으시죠.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나 박범계 장관도 재판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추 장관도요? 추 장관도요. 그럼 혐의는 어떻게 돼요? 저 그런 아니, 건 잘 몰라서 지금 인사에 있어서 네. 저희가 지금도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뭐 정진웅 같은 사람 저기 하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검사장은 명확하지 않은데 징계도 못하는 단계에서 그렇구나. 기소도 못하면서 좌천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인사권 남용은 좀 명확하거든요. 이런 게 직권 남용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그리고- 한동훈을 그 죄가 없는데 네, 막 네. 계속 그냥 네. 막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뭐 권한 유착이나 이런 거에 일정 부분 반에 하나 네. 조금이라도 관여돼 있다면 또 그 부분 그래서 저는 뭐 민사 소송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그뿐만 아니라 들어가겠네요. 이분들 형사 사건도 뭐 정권이 재창출되든 정권 교체가 되든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들이 쭈루미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전 장관도 지금 그 불법 출금 때문에 기소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또. 아, 예. 그래서 뭐 여러 명 재판받고 될 것 같다.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을 한 거는 명예가 아니라 네. 오욕이 될 가능성. 그냥 오욕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이제 기록이 남을, 레코드가 남을 그런 분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자유대원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이게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도 많이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추 장관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권남용으로 이제 직권남용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 인사 기준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을 왜 그때 징계도 네, 못하고 네. 기소도 못했는데 왜 그렇게 계속 수사권 박탈하고 말이야. 그리고 만약에요 동아일보가 제 채널 A가 그 이 기자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돼요? 그게 네. 해고 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네. 그게 이 기자가 이기면 안 네. 받아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 네, 이기면 그냥 받아줘야 돼요. 일단 그동안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그 뭐 월급이나 뭐 줬어야 되는 그 돈까지도 다 해줘야 돼요. 아유, 월급이 문제입니까? 그 그러니까. 사람 이상한 사람 막 검찰이랑 유착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 만들고 얼굴 다 공개되고 여기 구속 그 추운데 거기 들어가 있다 감옥 들어가 있다가 보석 신청하니까 그 구속 붙잡을 수 있는 기간 하루 맞아. 당겨놓고 구속 기간 풀어주고. 만료가 될 것 같으니까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생했을 거예요. 6개월쯤은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